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여행을 떠나는 대신 바쁜 일정 때문에 그간 미뤄왔던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본인의 외모 콤플렉스를 개선하기 위해 성형외과를 방문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유행에 따라받기보다는 전문의와 함께 꼼꼼한 상담 후 본인의 이미지와 상태에 따라 최적화된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건강플러스에서는 휴가철 외모 콤플렉스 개선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신 건강플러스 홍가은입니다. 오늘은 제니스병원 성형외과 류원철 원장과 함께 외모 컴플렉스 극복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성형수술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어떤가요? 요즘은 어떤 고민으로 또 어떻게 찾아오시나요? 요즘은 외모 관리가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네. 직장인의 경우에는 자기 만족감과 자신감을 얻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 수술하시길 원하시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하반기 공채를 앞두고 성형을 통해 외모 경쟁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곧 있으면 여름방학이나 휴가 기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때는 대체적으로 흉터나 붓기가 적은 수술을 선호하고 있고, 중고등학생들은 눈, 대학생들은 눈, 코, 직장인들은 눈, 코 뿐만 아니라 네. 가슴이랑 주름, 그리고 얼굴 볼륨감 등의 컴플렉스를 극복하려는 수술 또는 시술이 인기입니다. 또 세대를 거듭하게 될수록 어린 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네. 색색별로 이제 서클렌즈를 끼고 속눈썹 연장, 그리고 네. 화장 등 이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죠. 화장뿐만 아니라 성형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즘 학생들의 대부분이 눈성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높고, 그 밖에 코성형 그리고 체형 관리 순으로 문의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 휴가 기간 휴식을 취하면서 본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텐데요. 먼저 가장 많이 한다는 눈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요즘 눈 성형 수술의 트렌드 어떤가요? 네, 지금 가장 대중화되어 있고 네. 가장 하기 쉬운 게 이제 눈성형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요. 크고 또렷한 눈매, 그리고 시원한 눈매, 그리고 매력적인 눈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눈매 교정술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눈매 교정술은 절개 눈매 교정과 비절개 눈매 교정으로 나뉘는데, 절개 눈매 교정은 절개 범위가 넓어서 수술 후 붓기가 오래가고, 네. 과교정 시에는 눈이 감기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비절개 눈매 교정은 수술 직후부터 또렷한 눈매 교정을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네. 절개 대신 미세한 구멍을 통해 이제 눈매 교정을 시행하기 때문에 멍이나 붓기가 적고 회복이 빨라서 여름 휴가철 적합한 수술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미디어 영향 때문에 요즘은 어린 학생들 역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최근 학생들이 선호하는 눈 성형은 어떤가요? 최근에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유튜버 또는 인플루언서 등의 사진도 많이 들고 오는 편이어서 그런가요? 예, 네. 각자 원하는 스타일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만 네. 대부분 인아웃 폴드로 이제 시원하게 튀어 있고 비율이 좋은 아몬드형 눈을 원하는 추세입니다. 사실 학생들의 그 성형에서 가장 먼저 좀 고민해야 할 것이 성장과 관련된 좀 우려일 텐데, 그런 거에 비해서 눈 성형은 조금 자유로운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눈은 성장이 다른 신체 부위보다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성장기에 눈 성형을 걱정하시지만 만 12세 전후가 되면 피부 조직과 골격 등의 완성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단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최대한 빨리 교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제니스병원 성형외과 류원철 원장과 건강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눈을 크고 또 또렷하게 수술을 했다면은 요즘에는 또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트렌드라고 알고 있거든요. 요즘 흔하게 이루어지는 눈 성형 방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쌍꺼풀 만드는 수술은 크게 분류로는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매몰법과 절개법, 그리고 부분 절개법 등이 있습니다. 매몰법은 쌍꺼풀 라인에 따라 몇 개의 작은 바늘 구멍을 통해서 만들고 그곳에 실의 매듭을 엮어서 만드는 수술이고요. 네. 절개법은 쌍꺼풀 테이프나 쌍꺼풀 액으로 이제 늘어난 피부나 지방을 제거를 해주고 눈꺼풀 피부와 눈 뜨는 근육 사이에 유착을 만들어서 쌍꺼풀 라인을 형성시키는 방법입니다. 또 부분 절개는 매몰법에 지방 제거를 더해서 시행하는 수술로 보통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획일화된 이 모양의 쌍꺼풀보다는 자신의 또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한 성형이 요즘의 추세인데, 그래서 이 눈매 교정술이나 트임 수술도 함께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눈매 교정술은 이제 쌍꺼풀 라인뿐만 아니라 검은 눈동자를 좀 크게 보이게 해주는 수술이고요. 보통은 이제 이상적으로는 눈꺼풀이 검은 동자를 1, 2mm 정도 가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눈 뜨는 힘이 약하신 분들은 위 눈꺼풀이 검은 동자를 더 많이 덮게 돼서 졸린 눈처럼 보이게 되겠죠. 이런 경우 눈매 교정술로 눈 뜨는 근육을 당겨줘서 작은 눈, 졸려 보이는 눈, 처진 눈을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매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는 이제 눈매 교정술과 함께 앞트임, 뒤트임, 그리고 같이 시행하는 듀얼팀 수술 등을 같이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눈 성형 중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흉터가 거의 없고 회복이 빠른 비절개 눈매 교정과 매몰법 쌍꺼풀 수술로 보통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눈 성형에도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기존 쌍꺼풀 수술과 눈매 교정술을 선택할 때는 어떤 점을 또 주의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 본인의 그 눈뼈의 구조라든지 그런 구조물들을 같이 고려해서 본인의 눈에 맞춰서 잘 시행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먼저 눈 뜨는 힘이 약해서 이제 눈꺼풀 처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쌍꺼풀 수술로는 보완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때는 이마 근육을 사용하게 돼서 정면을 쳐다볼 때 턱을 위로 쳐들고 주름을 이렇게 생기거나 인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심한 경우 시야를 가릴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쌍꺼풀 수술보다는 눈매 교정을 통해 제 기능 회복에 주력을 좀 해줘야겠죠. 이상적인 눈동자의 노출 정도가 아까 얘기했듯이 눈동자 윗부분의 1, 2mm 정도를 가리는 게 정도라고 하는데, 이를 고려해서 면밀한 검사랑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그걸 측정한 후에 시술이나 수술을 시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눈매 교정을 할 때는 얼굴형에 따라서 또 트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 또 어떤 트임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몽고주름이 눈 앞쪽을 많이 덮어서 눈 사이가 멀어 보이는 경우, 그리고 답답한 인상을 주는 눈매인 경우에는 몽고주름을 좀 제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더욱더 크고 시원하게 보이기 위해서 앞트임 수술을 좀 진행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한 눈꼬리가 올라가서 인상이 좀 사나워 보이는 경우나 눈이 많이 작아서 좀 더 뭔가를 터줘야 되는 경우, 그리고 눈이 너무 몰려 보여서 얼굴이 크고 상대적으로 눈이 작아 보이고 광대가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에는 뒤트임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얼굴에 대한 눈의 비율이 좀 입체적으로 비율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듀얼트임은 뒤트임과 밑트임을 병행하는 수술법이고요. 눈의 가로 길이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눈꼬리를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렷하고 시원한 눈매를 포함해서 다소 답답하고 싸나워 보이는 인상에서 선한 인상의 이미지 변신을 좀 할 수 있는 좋은 수술법인데요. 이런 트임 수술은 좀 난이도가 좀 높고요. 그래서 숙련된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하고 수술 후 흉터랑 재발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눈 성형사를 함께 보시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 사진은 매몰법으로 쌍꺼풀 수술한 경우죠? 네. 눈이 좀 날카롭고 작게 보여 매몰법으로 수술한 사진입니다. 인아웃 폴드 모양으로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좌우 눈폭이 좁고 눈이 작아서 눈매 교정과 앞트임을 같이 시행했던 분이십니다. 네, 그럼 다음 한번 사례 볼까요? 네, 두 번째 사례는 기존 쌍꺼풀 라인이 작아서 라인을 키워준 경우입니다. 네, 이렇게 눈 성형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눈매가 시원해 보이니까 전체적인 이미지가 좀 세련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눈 성형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은 어떤 점일까요?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이제 유행에 따르지 않고 본인의 얼굴에 대한 조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안구의 크기나 그 눈 주위의 함몰, 돌출 등 이제 본인의 얼굴 골격에 맞는 그런 눈 성형이기 때문에 같은 눈 성형이어도 결과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에 수술을 결정을 해야 본인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안전한 성형외과인지 맞춤과 전문의가 상주할 수가 있는지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인지 사후 관리가 잘 되는지 안전시설을 잘 갖추었는지 등에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눈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눈 성형과 더불어 얼굴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얼굴의 이미지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 코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죠. 요즘 코 성형은 남자분들도 상담을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요즘은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남녀 비율이 거의 1대1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말씀해 주셨듯이 네. 얼굴의 중심이 되는 코는 인상을 굉장히 좌우하는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코가 낮으면 얼굴이 넓적해 보이고 입체감이 없어 보이게 되고 얼굴에 특징이 없고 밋밋한 느낌을 줘서 약간 둔해 보이는 느낌을 갖게 되겠죠. 네. 이런 경우 본인의 얼굴과 코의 비율에 맞게 콧대를 높이는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면 좀 더 또렷한 그리고 입체감 있는 인상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콧등이 넓고 낮은 경우 그리고 콧대가 낮은 경우, 얼굴에 입체감이 없는 경우, 미감부가 낮은 경우 이런 경우에 수술을 많이 고려를 하게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여성분들의 수술 비율이 좀 높았다면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굉장히 코 성형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름다움에 대한 욕심은 뭐 남녀노소 가릴 것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추구하는 코의 모양은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차이점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요즘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게 뻗어 있는 직선형을 좀 원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콧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남성성이 부각되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과 눈 사이의 콧대 높이를 여성보다 높고 고든 위치로 그리고 직선형으로 그리고 그 코끝은 그 비율에 맞게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콧대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성은 이제 코를 통해 얼굴 전체 조화로운 높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콧대가 너무 곱고 높게 내려오면 그리고 코끝이 너무 내려오게 되면 여성스러운 느낌보다는 약간 남성적인 느낌이 더 강하게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콧대는 자연스럽게 올리면서 코끝 성형술을 통해서 이제 코끝을 더 살려주는 살짝 곡선의 느낌의 약간 버선코. 요즘은 근데 너무 버선코는 또 싫어해요. 그래서 반 버선코 또는 이제 또 콧대를 좀 더 살리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직반 라인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반 버선코를 네. 많이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뭐 예전에는 뭔가 좀 직선으로 뻗은 느낌이라면은 요즘에는 직방 버선코요. 네, 직반 라인이라고 합니다. 네, 직방 라인을 좀 선호하는 것 같은데 코끝을 자연스럽게 올리는 거를 많이 선호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수술인가요? 네, 요즘 여성분의 트렌드는 네. 세련돼 보이지만 자연스럽게 내추럴 앤 벗 팬시를 원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러운데도 티가 날 수 있게끔 그런 라인을 원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겠지만 그 정도를 어느 정도인지는 최근 많이 수술을 하고 그런 걸 좀 원하는 어느 정도 같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라인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네. 먼저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이제 코끝 수술과 콧대 수술을 이제 같이 병행하는 수술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코끝 성형술이란 네. 그 인공적인 보형물 삽입을 통해서 그 교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낮게 누워있는 코의 연골을 바로 세워주고 교정해주는 수술을 의미합니다. 서양인과 달리 동양인의 코끝은 해부학적으로 코끝 피부가 굉장히 두껍고 코끝 연골은 별로 발달되지 않아서 정면에서 봤을 때 코끝 연골의 윤곽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리고 옆으로 넓게 퍼지는 둥근 네.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부학적인 차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로 이 코끝 성형술이 이제 네. 좋은 성형 수술법으로 이제 밝혀져 있고요. 코끝 성형이 이제 코끝 모양이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혀 있다면 벌어진 날개 연골을 묶어주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교정이 어느 정도 되고 콧볼 연골을 이제 모으는 것만으로 효과를 얻지 못한 경우는 네. 자가 연골을 얹어서 이제 매력적인 코끝을 이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이 코끝만 살짝 높여도 얼굴이 좀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끝을 높이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또 어떤 점일까요? 네,
콧대는 적당하지만 코끝이 뭉툭한 경우, 콧볼이 넓게 퍼져 있는 경우, 즉 그 복코라고 하죠. 네. 복코인 경우에는 코끝 성형으로 이미지 개선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끝이나 콧대 한 가지만을 선택을 해서 수술 범위를 줄인다고 해서 자연스러운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을 할 때 본인이 원하는 그런 코 모양이랑 높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네. 중요하겠죠. 그리고 안전하게 수술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코 성형 사례 함께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진과 같이 뭉툭한 코의 교정은 연골을 다듬어 실로 모아주고 피하 지방 일부는 제거를 해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콧대가 낮은 경우는 보형물을 이용해서 높여주고요. 그리고 코끝이 들려있는 들창코, 즉 짧은 코를 교정을 할 때는 짧은 골격 자체에 변화를 줘서 코의 길이를 연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때는 귀연골, 그리고 비중격 연골 또는 이제 기증늑이나 본의 가슴 연골 등으로 이제 코끝의 기둥 자체를 연장을 해주고 네. 코끝 성형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법으로 코끝을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게 도와주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매부리 코를 가진 경우에는 수술 방법이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뭐 큰 틀에서는 크게 달라지진 않고요. 네. 매부리가 심하지 않는 경우에 간단하게 돌출 부위를 깎아주거나 갈아주는 그런 수술 방법을 택하고, 심한 경우에는 코의 내측과 외측을 이제 뼈를 절골을 시킨다고 하죠. 뼈를 깎아서 내측으로 모아주는 수술을 추가적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화살코처럼 코끝이 확 내려가는 경우에는 네. 처진 코끝 연골을 올려주고 그 위에 이제 기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을 얹어서 코끝 모양을 높일 수 있게 모양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부리나 화살코 교정을 한 후에 네. 콧대가 낮거나 매끄러운 라인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같이 보형물 삽입을 해줘서 자연스럽게 조금 더 올려주는 게 좀 더 모양이 훨씬 이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매부리 코의 수술 사진 사례 함께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사례는 매부리 코 성형 사진인데요. 네. 환자분은 매부리가 심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 간단하게 돌출 부위를 좀 깎아내고 그 위에 이제 판판한 그 보형물을 얹어서 좀 코 모양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살코가 약간 있으신 분이어서 코끝이 약간 처져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코끝을 살짝 올리는 코끝 연장술을 해주고 코끝 성형을 하면서 귀 연골로 이제 코끝을 약간 올려주는 수술을 진행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가 휜 경우 얼굴 자체가 또 삐뚤어져 보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휜 코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또 수술이 이루어지나요? 네, 휜 코는 휘어져 있는 콧뼈를 절골시켜서 제2치로 복원시키는 비교정술을 시행을 하는데요. 네. 동시에 코 속 비중격도 같이 휘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비염도 많고 외상을 통해서 이제 보통 비중격이 휘어진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휘어져 있는 부분을 절제를 하든지 절개창을 내서 중앙으로 위치로 복원을 시켜주고 그 수술을 이제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즉 이 비중격 만곡수를 곧 비염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비염 수술을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미용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휜 코의 사진과 또 사례 보시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자분은 남성분이고요. 코끝으로 이제 왼쪽으로 왼쪽으로 편향이 좀 되어 있고 휘었네요. 예. 네. 콧대는 이제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휜코지만 코뼈 자체를 모아주는 절골술까지는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코는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비중격이 많이 휘어 있는 네. 상태여서 이제 비중격 만곡술을 이제 교정술을 같이 시행을 하였고 코뼈 일부를 그 보형물의 크기와 방향을 맞추어 준 후에 보형물을 통해서 휜코를 좀 보정을 해주고 잘 고정시켜 준 다음 코끝 연골을 묶고 귀 연골을 추가해서 코끝 교정을 같이 시행했던 케이스입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안면 비대칭은 심하지 않고 이제 후천적으로 이렇게 비중격이 휘어진 코인 경우에는 네. 절골 없이 휜코를 충분히 교정할 수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인 혹시 안면 비대칭이 심한 경우에는 절골술을 동반해서 시행을 해야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염도 같이 있었나요? 그렇죠. 비염도 같이 있었죠. 그래서 같이
비중격 만곡증을 수술을 하면 비염 수술도 같이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비염도 더 많이 좋아지셨나요? 예,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네, 오늘 휴가나 방학을 이용해서 본인의 컴플렉스를 개선할 수 있는 눈과 코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이 짧은 기간 동안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모적으로는 눈, 코 이외에 많이 하고 효과적인 수술로는 젊은 분이라면 이제 볼륨을 채워주는 안면 지방 이식이라든지 필러 시술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눈, 코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얼굴의 전체적인 균형적인 그 볼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 코가 이뻐졌다고 하더라도 얼굴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주는 부분은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특히 이마나 앞광대 부위, 한국인의 경우에는 중안면 부위가 볼륨이 굉장히 꺼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워줄 수 있는 지방 이식이나 필러를 시행을 한다면 좀 더 눈, 코 성형을 하고 나서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하안검 수술 및 지방 재배치 수술을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크서클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다크서클이 심하다면 추가적인 눈 밑 지방을 통해 지방 이식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눈밑이 다크서클로 어둡거나 또 눈밑 지방이 튀어나와 있으면 피곤하고 또 어두운 인상으로 본인 나이대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노안 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시술들 여름에도 괜찮은 거죠? 예. 여름에 휴가나 방학 등을 이제 이용을 해서 수술할 시간은 이제 마련이 되는데 네. 회복 시간이 더딜까봐 그리고 염증이랑 감염에 취약하다고 생각을 많이 드셔서 수술을 미루거나 꺼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워서 염증이 유발되는 경우는 상처가 굉장히 좋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서 다쳐서 생긴 염증들에 흔하게 이제 덧난다고 해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형수술은 이제 수술실에서 이제 스스로 발생시키는 깨끗한 상처고 깨끗이 소독하고 네. 이쁘게 꼬매놓은 상처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상처 회복 지연이나 염증을 그렇게 유의미하게 더 생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제 에어컨이나 이제 뭐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더욱더 해당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상관없이 의료진의 주의 사항에만 잘 협조만 해주신다면 상처는 저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인의 장점은 더 돋보이게, 또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수술 전에 알아둬야 할 주의점이나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항상 환자분들에게 얘기는 드립니다. 누구나 이뻐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그 마음을 성형외과 의사로서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에 노력을 가하는 만큼 그 수술 전후 관리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미리 먹는 약이나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가감없이 알려주셔야 되고 의료진과 병원에서 권해주는 주의사항과 그런 거를 잘 따라주신다면 좀 더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제니스병원 성형외과 류완철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마트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1+1 상품, 소비자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에 이득을 봤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요즘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성형외과들도 많습니다.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병원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현혹되지 마시고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에 본인에게 꼭 필요한 과정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제이신 건강 플러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